자, 그러면은 시행규칙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규칙 내용들은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들이라서 실제적인 내용들이 그 법에서 얘기한 그런 것들이 표현이 되어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노인보호 전문기관 변경신고서가 있는데 이 부분 한번 보시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내용이 노인보호 전문기관 변경신고서입니다. 별지 제20호의 15서식이고 노인보호 기관의 장이나 그런 계획이나 소재지를 바꿀 때에 이 서식을 사용해서 변경사항을 진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이렇게 해서 한번 그냥 훑어보시는 방향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보실 내용이 노인 학대 현장 동행 요청도 있고 학대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건너뛰고 중요한 것만 먼저 폐지 휴지 신고서가 먼저 나와 있는데 노인복지시설을 우리가 그 폐지하려고 할 때 하는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폐지하거나 휴지할 때 그래서 지금 폐지 휴지 신고서죠. 보면 신고인에 대한 대표자 그리고 법인일 땐 법인명 들어갈 거고 복지시설 기관에 대한 거 종류, 장, 신고번호, 전화번호 이렇게 돼 있고 폐지일자, 휴지일자 해서 들어가게 돼 있고 폐지나 휴지 사유에 대한 것도 들어가서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밑에 이 첨부서류가 중요한데 시설의 그 법에서 아까 보셨다시피 폐지 또는 휴지를 할 때 법인일 때는 의결서가 필요하다. 그 다음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계획서가 들어가야 되겠고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 등의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반환 조치 계획서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보조금, 후원금 등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자녀 재산 반환 조치 계획서도 한부가 들어가야 되고 시설 설치 신고 필증도 폐지의 경우에 한정해서 제출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처리 절차가 이제 처리가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노인 주거복지시설 요 변경 신고서도 중요하죠. 여기 자꾸 이걸로 보게 되네요. 일단 이걸로 노인 주거복지시설, 노인 의료복지시설, 또 여가복지시설 변경신고서가 되겠죠. 변경신고서는 법인 대표자를 변경할 때는 여기 변경에 대한 부분, 변경 전, 변경 후, 시설 명칭도 그렇고 소재지, 정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설 종류, 그리고 시설장을 바꿀 때에도 이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요 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이 첨부를 하고 시설 설치 신고 필증도 같이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등기부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를 확인해서 이 절차에 따라서 설치 신고 필증을 다시 교부하게끔 되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노인복지사업 현황보고서고 그에 따라서 또 현황보고가 있는데 이 부분은 시군구에서 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안내가 있을 때 하는 거니까 저희가 따로 스킵을 하고 양로시설 비용수납 신고서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처리기간이 4일인데
양로시설, 공동생활가정, 네, 요양시설, 요양공동생활가정 해서 비용 수납신고서를 납부를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서류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은 우리가 그 법에서 지금 명기했던 그런 해당하는 사례에 대해서만 하는 거니까 크게 우리가 볼 내용은 아니다. 이제 간단하게 보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를 좀 서식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는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의 시설 인력 기준이 나와 있죠. 이 부분은 뭐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뭐 이 부분도 좀 스킵하고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를 먼저 보면 우리 그 건축 기준 공정표가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법에서 건축 기준 공정표에 따라서 공정이 이루어지면 입소자를 모집할 수 있다. 뭐 그런 부분이 여기 이제 명시가 이렇게 되는 건데 실제로는 이 내용 안 따라가죠. 다 건물이 다 서고 설치 신고까지 나야 입소자를 모집하는 거니까 이 내용도 뭐 자세하게 적용하는 그런 내용의 것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있구나 하는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고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노인 주거복지시설의 시설 기준 및 직원 배치 기준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부터 좀 제가 심도 있게 좀 설명을 드렸으면 싶습니다. 일단은 자, 노인 주거복지시설의 시설 기준 및 직원 배치 기준인데 즉 양로시설과 노인 공동생활 가정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노인 주거복지시설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양로시설이라면 입소정원 10명 이상의 시설을 양로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15.9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죠. 명기가 돼 있죠. 그러면 이 15.9제곱미터를 6.6으로 나누면 이제 평수가 나오겠죠. 한번 나눠볼까요? 자, 15.9 나누기 6.6을 하면 대략 2.4 몇 평인데 평수로 얘기하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15.9제곱미터 대략 평수로는 한 2.5평 되는구나. 공간을 1명당 확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연면적을 2.4평형이었죠? 다시 한번 15.9 나누기 3.3이죠. 4.8평 정정합니다. 4.8평형 정도씩 대략 5평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1인당 5평씩 해서 10명 이상의 시설이니까 50평 이상부터는 이 양로시설을 설립을 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양로시설이나 이 노인 공동생활 가정은 우리가 정부의 지원을 못 받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에 의해서 공단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시설이고 건강한 어르신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 시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실질적으로는 건강한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이게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노인 의료복지시설은 이 부분이 23.6제곱미터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활동력이 좋은 어르신들이 더 넓은 시설에 계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 거꾸로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오히려 이 부분이 동일하든가 아니면 이 부분이 더 많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되어 있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변경이 필요합니다. 좀 더 넓게. 그리고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 시설은 노인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하는데 입소자 1명당 연면적 똑같이 15.9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와 있죠. 그 다음 노인복지주택은 3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방금 말씀드린 노인의료복지시설과 비교했을 때에 차지하는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가 다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1조 채광 환기가
입소자의 보건위생과 재해 방지 등 충분히 고려돼야 되고, 복도, 화장실, 침실은 통상 이용하는 설비이기 때문에 휠체어 등의 이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네,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문턱 제거가 돼야 되고, 안전 손잡이가 시설에 부착이 돼서, 그리고 또 바닥 미끄럼 방지도 되어 있어서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어서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설치 그리고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 10명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소화용 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 실정에 맞게 비상재해 대비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스프링쿨러, 법에서 정하는 면면적에 따른 스프링쿨러와 그리고 자동화재 속보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 그런 것들이 다 설치가 되어야 설치 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입소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런 여가시설도 개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병설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양로시설이나 노인 공동생활 가정에서 방문 요양이나 쥐약안보 그런 시설들을 병설에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병사에서 운영할 수 있다 정도까지만 먼저 알아두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 내용은 우리가 다시 밑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가 있는데,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해야 되고요. 시설 설치 목적 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다만 노인복지주택은 임대의 경우에만 해당이 하는데, 시설의 설치 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의 피담보권 채액과 입소 보증금의 합이 건설 원가의 80%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로시설이나 노인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는 입소 보증금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입소 보증금과 그리고 저당권 피담보 채권액이 건설 원가의 80% 이하 정도를 유지해야 된다. 근데 솔직히 대출은 이 80%까지 받는다는 건 너무 무리죠. 50%를 넘기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그래서 1금융권에서 진행하는 대출 정도까지만 여유로운 것이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나머지 대출에 대해서는 그 이상으로 넘어갔을 때는 비용 부담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시설 설치 목적 외에 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물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건물에 대출을 잡혀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건물에 잡혀 있는 대출을 시설의 그 첫 운영비 회계에다가 산입을 시키지 않습니다.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적용을 시키는 거죠.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해서 입소자로부터 입소 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임대차 계약, 지상권 설정 계약 등 사용 계약의 양 당사자가 법인이어야 한다. 그럼 결국에는 입소자로부터 입소 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람, 즉 개인 시설이라는 거죠. 개인 시설들이 입소자로부터 입소 비용의 전부를 수납해서 운영하는 시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에게 법인, 당사자가 법인이라는 거를 기준을 대는 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엔 소유해서 해라. 그런 얘기가 되죠. 뭐 2번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요. 사용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볼 의미가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법인으로도 이 시설을 운영할 의미가 크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가 법인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 볼 특별한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 가정 또는 임대형 노인 복지주택을 설치하려는 자는 입소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입소계약 체결 후 보증금 수납일부터 10일 이내에 인허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되고요. 다만 시설 개원 이후 입소자별로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각각 인허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입소자들이 이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내기 때문에 그 보증금을 가지고 전세권을 설정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진행이 되니까 그때는 인허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보증보험에 대한 내용은 지금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저희가 지금 뭐 특별히 다룰 만한 부분보다도 이 부분을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죠. 시설 기준인데 양로시설은 30명 이상일 때와 10명 이상 30명 미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거죠. 예전에는 30명 이상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어쨌든 보시면 자, 30명 이상 시설에서는 침실이 있어야 되고 사무실, 요양보호사 및 자원봉사자실, 그 다음에 의료 및 간호사실, 체력 단련실 및 프로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비상재해 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 및 샤워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이 있어야 됩니다. 10명 이상 30명 미만 시설에는 침실, 사무실이나 사무실 또는 요양보호사 및 자원봉사자실이 있으면 되고, 그리고 의료 및 간호사실이 있어야 되고, 체력 단련실 및 프로그램실이 있어야 되고, 식당 및 조리실이 있어야 되고, 비상재해 대비시설이 있어야 되고,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면장 및 샤워실 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노인 공동생활 가정은 침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셋 중에 하나, 사무실이나 요양보호사 및 자원봉사자실과 의료 및 간호사실 셋 중에 하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실은 없어도 되고, 식당 및 조리실, 비상재해 대비시설, 화장실, 그리고 세면장 및 샤워실과 요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근데 재밌는 사실. 여러분들은 지금 노인 공동생활 가정에서 생활한다고 하면은 어차피 대상자는 똑같은데 요 두 개를 공동으로 보고 있거든요, 법은. 요 두 개가 공동으로 놓을 수 있을 만한 내용일까요? 세탁과 목욕이 어떻게 공동으로 갈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이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작은 시설에 혜택을 주고 있어요, 오히려. 그죠? 작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거예요. 요 공동으로 쓸 수 있게 하고. 왜냐면 가정과 같은 분위기다 이거죠. 집에서 어떻게 사무실을 두고 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요렇게. 그리고 오히려 더 있어야 되는 거죠. 시설들이. 생각해 보세요. 프로그램실도 없는데 어른들이 뭐 하고 계실 수 있겠어요.
이 시설 기준이 지금 안 맞는 내용이에요. 이거 고쳐야 됩니다. 확실하게. 그리고 소규모 시설이 오히려 고급화돼서 운영될 수 있고 소규모 시설 위주로 갈 수 있는 체계가 돼야 되는데 무조건 그 인원에 대한 부분으로만 생각해가지고 법이 체계가 만들어져 있는 게 이게 문제죠. 그 다음에 노인복지주택은 밑에 보시는 대로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탁물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고, 네, 설비 기준을 보니까 다 이제 요 내용들이 있는데 양로시설에서 보면 침실을 둘 수 있는데 독신용, 학습용, 동거용 침실을 둘 수 있고 남녀 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침실을 남실, 여실로 각각 구분해야 한다는 게 명기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1명당 침실 면적은 5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1인실이 5제곱미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이 5제곱미터면은 5 나누기 3.3 하면은 1.5평이에요. 1.5평 이상이면은 한 명 어르신 침실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한 평에 1.5평에 1.5평에 살 수 있습니까? 예? 이거 법 만드신 분을 1.5평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좀 살게끔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그런 생각을 안 하시나 봐요. 어떻게 5제곱미터에서 어르신이 한 명이 살 수 있습니까? 1인실을 이렇게 만들 수 있겠어요? 이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면 예를 들어서 4인실이라고 하면은 20제곱미터거든요. 그럼 20제곱미터라고 하면은 20 나누기 3.3 하면 대략 6평이에요. 6평 안에 4명이 살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 사고방식 자체가. 누굽니까? 이거 만드신 분. 문제가 심각해요. 노인 공동생활가정도 마찬가지로 입소자 1명당 침실 면적은 5제곱미터로 되어 있다. 여기 보시면 독신용, 동거용 침실의 면적은 20제곱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죠. 여기도 뭐 거의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4인실에 대해 해당하는 수준, 여기서 얘기하는 4인실이 되겠죠. 이게 바뀌어져야 된다. 선생님, 이거 법 만드신 분 사는 집은 방에 몇 평이겠어요? 4평 정도 되겠죠. 4평 큰가? 3평? 사는 공간만? 네. 그런데 어르신들은 1.5평에서 살라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양로시설에서는 1실의 정원을 4명 이하로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20제곱미터를 유지해서 가라 그 얘기예요. 4인실로만 하라는 얘기고. 그렇잖아요. 왜냐면은 3인실이든 2인실이든 3인실이든 2인실이든 제곱미터가 줄어들기 때문에 15제곱미터에서 3인이 살 수는 없는 상황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4인실로 만들어지는 법이 이 법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양로시설인데 이따가 요양에서도 다시 보시면은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합숙용 침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 즉 개인 그 사물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채광 조명 및 방습 설비가 있어야 한다. 이런 부분은 뭐 채광에 대해서 딱 정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채광이 어르신들이 그 머물러 생활하시는 시설은 당연히 창문이 좀 잘 돼 있어서 햇빛이 잘 드는 시설이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식당 및 조리실은 뭐 그렇다 하고 세명장 및 샤워실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바닥은 미끄럽지 않게 타일이 미끄럼 방지 타일로 돼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욕조는 굳이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샤워 시설로만 해서 하되 그 샤워 시설 안에 샤워를 수직 손잡이나 그런 게 있어서 우리가 어르신이 그
그 손잡이를 붙잡고 샤워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장치가 필요하겠다라는 게 법으로 명기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물 데피는 거야 뭐 당연한 거고, 프로그램실은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가 갖춰져야 있어야 되겠다. 공동생활 가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라는 점, 5인 시설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설명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요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 문제라는 거. 네. 그 다음 요 옆에 내용과 다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경사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여기는. 그래서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경사로나 또는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끔 안내가 돼 있어서 침실이 2층일 때에는 엘리베이터가 반드시 있는 시설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뭐 복지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후적으로 이 내용을 한번 보기로 하시고, 그 다음에 체력단련실이 나와 있는데, 체력단련실이야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거고, 의료 및 간호사실은 간호조무사가 이제 근무를 하는 거다 보니까 필요한 내용일 겁니다. 그리고 경사로는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밖의 시설은 경사의 계단의 경사는 완만해야 한다. 그 다음에 계단에는 반드시 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계단을 했는데 난간이 없다라고 했을 때에는 난간이 설치되어야 되는 거니까요. 이 부분을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뒤에서 노인 의료복지시설의 내용을 보실 텐데, 오히려 노인 의료복지시설보다도 이 노인 주거복지시설이 훨씬 더 법적으로 더 좀 강화된, 그리고 또 쾌적한 시설을 할 수 있는 법들로 좀 체계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안 돼 있다는 게 좀 아쉬워요. 많이 아쉬워요. 자, 시설의 장은 시설장이라고도 하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간호사도 해당이 되겠죠.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는 여러분들이 아시고, 직원의 배치 기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밑에서부터 보면은 노인 공동생활 가정은 시설의 장이 1명,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춘 시설의 장이 1명 있으면 되고, 입소자는 4.5명당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 밑으로 좀 내려가요. 또는 요양보호사 1명 이상이래요. 1명. 1명입니다. 1명. 아까 노인 공동생활가정 어르신 몇 명이랬죠? 9명이라고 했죠? 9명 시설이라고 했잖아요. 9명. 근데 입소자 4.5명당 사회복지사나 간호조무사 또는 간호사 또는 요양보호사를 1명 이상 두래요. 4.5 대 1이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엔 2명이거든요. 2명이서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하라는 거죠. 밥은 누가 해요? 시설장하고 같이 둘이서 하라는 거예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프로그램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어떻게 법을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최소 기준이다 이거죠, 이게. 최소 기준이겠지만은 최소 기준에도 전혀 못 미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몇 명이 되어야 되겠냐? 9명 어르신이 계신데 최소한 밥 하시는 분도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9명 어르신일 때 사회복지사도 1명 있어야 되고, 요양보호사는 우리가 못해도 9명 어르신이기 때문에 목욕도 시켜드리고 하려면, 목욕도 도와드리고 하려면은 못해도 한 5명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4명에서 5명 정도는. 근데 이 문제가 이렇게 되면은 365일을 같이 계속 24시간을 해야 되는데, 이 4명이 5명이 365일 24시간을 나눠서 있을 수가 있나요? 없어요. 한 명 8시간, 한 명 8시간, 한 명 8시간인데 8시간 8시간으로
그랬을 때 한 명은 이 사람이 쉬는 날 대체한다고 쳐준다고 하더라도 인원이 모자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거 만드신 분. 30명, 10명 이상 30명 미만 시설은 더 그렇습니다. 29명까지가 한계잖아요. 29명? 그러면 시설장 대표자로 두고 사무국장이나 사회복지사 한 사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한 사람. 그럼 누구 쓰겠습니까? 당연히 인건비에 있어서 떨어지는 간호조무사가 채용이 되겠죠. 15.5명당 1명이에요. 어르신 12분 반을 요양보호사 한 사람이 어떻게 커버를 합니까? 이게 말인지 이게 뭔지 이거 만든 사람이 이거 하시라고 그러세요. 어르신 12분이나 되는데 요양보호사 한 사람이 어떻게 케어를 합니까? 그러면 29명 시설에 요양보호사 2명 있으란 얘긴데요. 그렇잖아요? 그럼 2명 있으라는 이 2명이서 29명을 다 케어합니까? 이게 법입니까? 이 우리나라 노인복지법 수준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조리원은 한 사람인데 조리원 한 사람이 365일 다 밥을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분. 법이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건강한 분들이 건강을 유지해서 이용할 수 있을 만한 시설이 설립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노인복지법은 장기요양 등급자들을 양산하는 시스템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가 크죠. 심각하죠. 장기요양 등급 발생자를 줄여야 되는데 장기요양 등급 발생자를 늘리는 법이에요. 자, 그 다음 위생원도 한 명으로만 돼 있죠. 30명 이상은 폭탄입니다. 폭탄. 여기서부터는. 자, 우리가 편하게 알기 쉽게 100명 시설. 대표자도 한 명, 사무국장도 한 명, 사회복지사도 한 명입니다. 한 명이 100명 다 관리합니까? 그 다음 촉탁의사가 한 명인데 촉탁의사 선생님은 뭐 그냥 2주에 한 번 오시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50명당 한 명이래요. 간호조무사가. 어르신 50명을 매일 혼자서 어떻게 관리합니까? 자기가 간호조무사 아니라고 이렇게 만들었나 봐요. 그 다음 요양보호사 12.5명당 1명인데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인원이 이거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근무 여건은 굉장히 열악해지게 되겠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시키지 못하는 것은 대표자들의 몫이 아니에요. 지금 국회의 몫이라는 거예요. 정부의 몫이고 정부에서 이렇게 법을 해놨기 때문에 시설에서는 요양보호사를 이렇게 채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00명인데 나눠볼까요? 100명에 나누기 12.5명을 하면 8명이에요. 요양보호사. 그러면 3교대를 한다고 치면 2명, 2명, 2명 6명이죠. 1명, 그럼 여기 3명, 여기 3명, 여기 2명인데 쉬는 날 나올 거 아니에요. 쉬는 날 있고 하면 2명이겠죠. 그죠? 한 사람씩 쉰다고 치면은 그럼 여기 3명, 2명, 2명인데 여기서 한 사람 쉰다고 하면 잠깐 쉬러 나가면 여기 2명이거든요. 이 2명이서 100명을 봅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왜 이렇게 해놓으셨죠? 이유가 뭐죠? 모릅니까? 참. 매번 2008년부터 이거 설명드릴 때 이거 보신 분들 개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금 많이 좋아진 거예요. 이게 많이 좋아진 상황이에요. 10년 동안. 사무원 한 명인데 혼자서 100명 사무 다 봐야 되고 영양사도 한 명이 있죠. 조리원이 2명이래요. 혼자서 이거 100인분을 다 합니까?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여러분들, 마음 같아서는
국민청원 거기다 좀 올리고 싶은데, 제가 한번 올릴 테니까요. 근데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일단은 올려놓고 보겠습니다. 단서 조항이 있는데요. 세탁물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고, 그리고 입소자로부터 입소 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은 입소자 20명당 1명이래요. 즉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정부의 비용 안 받고 운영하는 양로시설은 20명당 1명입니다. 그럼 100인 시설에 요양보호사 5명이에요. 이거 어쩜 좋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사태를. 정부는, 제가 자꾸 이런 쪽으로만 말씀드리면은 좀 그렇기도 하고 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을 그냥 공개적으로 다 오픈할 때에는, 그때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이거를 오픈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이제 그 케어 스토리에 의뢰를 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보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은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서 의료 연계 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촉탁 의사를 두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탁물을 전략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고, 입소자로부터, 위에 나왔던 내용이 또 나와 있네요. 양로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은 입소자 20명당 1명이라는 거. 그리고 모든 종사자는 시설회장, 대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으로 나와 있습니다.